안녕하십니까. 오늘 그 밖에 대단하죠. 우리 집회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. 네. 이게 저는 그 요즘 이렇게 집에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 시국하고 저희는 이 현실하고 이걸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지금은 지금 전국에 지금 수백만 명은 되지 않겠나. 오늘 뭐 경찰 추산으로 광화문이 한 65만 명 정도 뭐 이렇게 온다고 하거든요. 여의도에도 있고 뭐 여기 뭐 또 대학로에도 모이고 꽤 많이 모이는데 저는 이제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가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이제 잘 이렇게 나와서 행동을 하는데 너무 늦다. 대통령이 탄핵이 되기 전부터 이렇게 모였었으면 좀 어땠을까. 네,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. 근데 우리도 보시죠. 저희는 이미 가족을 잃었지만 지금 전국에 화장장이 부족해가지고 화장을 이 장례식을 3일장, 4일장 못하고 4일, 5일장을 한대요. 포항에도 화장장이 이제 2군데가 있는데 저는 한 군데가 더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. 최근에. 네. 그 시립 화장장이 2군데인데 한 군데는 저 구역보 진짜 시골에 있거든요. 근데 최근에 장례식을 하고 화장을 하면 다 거기 간대요. 자리가 없어요. 자리가. 이렇게 이미 백신으로 인해서 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. 근데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.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우리는 알지만 여기 나오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을지는 또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. 제가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정 소송을 대비해가지고 그 논문을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. 저희는 이제 뭐 변호사한테 맡기기보다 변호사는 법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해야 되거든요. 뭐 저희 해봐야 뭐 할 사람이 뭐 저밖에 없으니까 일단 저는 계속해서 논문을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 이제 처음에 훑어봤던 거하고 지금 2번, 3번, 4번 이렇게 읽어보면 새로운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. 그 논문들이. 네. 그 논문 중에서 이제 그 제일 이게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과소보고입니다. 과소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보고를 하잖아요. 우리도 이제 예방접종 이제 시스템에 이상 반응을 등록을 했고, 미국도 마찬가지, 일본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도 많잖아요. 그거를 보니까 약 한 30배 정도 과소보고가 됐다. 미국 같은 경우.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면 지금 우리가 2,800명, 약 3,000명이 사망했다고 자발적으로 보고했으면 실제로는 몇 명입니까? 8만 명이 넘습니다. 9만 명에 가까운 국민이 이 희생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. 적어도 한 30만 명은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중증은 또 18,000명, 18,000명에 30명. 5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. 그런 이제 통계가 미국에는 이상 반응 신고 시스템 그에 등록된 내용을 공개를 합니다. 일본도 공개를 해요.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하고 리콜, 이 백신은 이거 안 돼, 못 쓰겠다 하고 리콜하는 기준을, 그런 이상 반응 신고 시스템을 가지고 이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. 그런 것 가지고 대부분 연구를 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? 우리나라는 제가 여러 차례 질병청한테 공개를 해라. 이거 미국도 공개하고 일본도 공개하고 다른 나라 다 공개하는데 왜 우리나라 질병청은 공개하지 않느냐. 이걸 공개를 해야
그 로트 번호를 맞은 사람이 미리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? 미리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하든지 뭐 해독이 된다면 해독을 하든지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할 텐데 왜 니네 공개 안 해? 빨리 공개해라 하니까 질병청은 접종률이 떨어질까봐 공개를 못 한대요. 제가 이것만 가지고 4번인가 5번 했거든요. 자, 이거는 반드시 제가 그 행정소송할 겁니다. 지금 이제 우리 후원금이 요즘 잘 안 들어와가지고 돈이 없었고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예요. 해외에서는 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도 지금 트럼프 정부도 어떻습니까? 코로나 백신 다 이제 접종 중지한다고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예방 접종을 강제한 의무로 이렇게 하는 이 학교에는 연방 정부 지원을 끊겠다. 이거는 이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가고 유치원 때부터도 마찬가지예요. 애들 태어나자마자 접종하라고 의사들 얘기하면 뭐 부모들이 이제 처음 갓 태어나서 이제 초보 부모가 됐으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거든요. 저희도 마찬가지. 저희도 수첩 들고 다니면서 혹시나 하루라도 늦을까봐 저는 그랬습니다.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? 국민들이 왜 이렇게 예방접종에 맹신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냐? 이게 질병청이 지금까지 그만큼의 정보를 차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. 정보를. 나쁜 거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한테 아예 주지를 않으니까 다 숨겨버리니까 국민들은 다 좋구나라고 생각하죠. 그러니까 우리도 뭐 코로나도 보십시오. 정응영이 나와가지고 뭘 합니까? 예방 지금까지 100% 효과 100%다. 이상반은 아스트라제네카 이거 식약처가 허가할 때 혈전증 있다고 식약처가 그 전문가용 사용상 주의사항에 혈전증 있다고 그냥 적어놨어요. 거기 적혀 있습니다. 근데 정은경이 뭐랍니까? 혈전증으로 사망한 사람 첫 사례가 보고가 되자마자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혈전증은 보고되지 않았다. 아니 식약처가 허가할 때 이미 혈전증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. 근데 질병청장이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혈전증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어서 인정 못한다. 결국은 한 달 있다가 혈전증 인정했습니다. 지금도 인정해요. 아스트라제네카. 이런 거예요. 정보를 최대한 차단을 하고 있다가 국민들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. 그러다가 들통나면 그때 가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뭐 탄핵 이런 거는 사람이 죽진 않잖아요. 계엄했다고 누구 사람 하나 죽은 적 있습니까? 이 백신 문제는 달라요. 이미 전 세계에서 수천 수만 건의 논문이 이 백신은 빨리 시장에서 철수시켜야 된다. 계속해서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떡합니까? 지금 이 코로나 백신을 필수 예방접종으로 바꾸겠다고. 지금 뭐 이게 노인들만 이렇게 하잖아요. 65세 노인들만 무료로 맞는데 이거를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등록을 하겠대요. 이게 문제는 이거를 바로 잡아야 돼요.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 한 사람 대통령 한 명 지키겠다고 이렇게 나올 문제가 아니고 자기 가족들, 자기 자신, 자기 자식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.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오겠죠. 저는 뭐 머지않았다라고 보지만 언젠가는 이 백신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몰려 나오면 그때는 이미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이상반은 뭐 이게 지금 질병청은 42일만 인정하거든요. 42일 이내. 근데 실제로 뇌출혈 같은 건 인정 안 합니다. 2일짜리 있고 3일짜리 있고 42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. 최대 그냥 42일로 정해놓고 그 안에서 2일, 3일 지금 우리 그 소송하는 분 뇌출혈 6일도 있습니다. 6일 접종 6일 만에 문제 생긴 분도 있어요. 42일이라면 그래도 인정 안 해줍니다. 그냥 말로만 42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근데 이 논문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결국은 이 모든 게 이 스파이크 단백질 mRNA 백신 RNA가 몸속에서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.
근데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 말했잖아요.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은 mRNA 백신이 아니에요. 아데노바이러스 기반의 백신인데 문제는 그 아데노바이러스 기반도 결국 스파이크 단백질이 원리인 거예요. 똑같답니다. 똑같아. 논문을 보면 이 mRNA 백신, 그 다음에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인데도 불구하고 증상은 똑같다. 결과는 똑같다. 이게 뭐 나는 이 아스트라제네카라서 안심하고 이런 최근에 이제 제가 그런 글을 올리니까 안심하고 있었다. 나는 아스트라제네카라 가지고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논문들을 보면 결국은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. 이거를 질병청은 곧 죽어도 절대 공개 안 합니다. 이거는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소송에서 밝히고 이기든 지든 우리한테는 이제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. 행정소송 사실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. 저희는 이게 우리가 이 8명의 이 원고 이 희생자들이 저는 매일 그것만 생각하거든요. 변호사한테 이제 줘야 되니까 뇌출혈도 있고 뭐 길렌바레도 있고 심장 저희 딸내미 이제 뭐 뇌염 이것이 이 백신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. 저는 그거 근거 다 논문에서 다 찾아가지고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준비를 한들 과연 그거를 법원에서 판사가 인정을 해주겠냐는 거예요. 질병성 보시죠. 지금 저희보다 이제 한 달 정도 앞서서 먼저 소송하신 분이 있는데 이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그냥 이건 백신 부작용 맞아요라고 나왔어요. 그렇게 너무 잘 나온 거예요. 근데 지금 질병청은 지금 두 번째, 세 번째 하고 있어요. 세 번째. 다른 병원에 또 하겠다. 이거는 자기들이 불리하게 나왔으니까 다른 병원에 또 한 거예요. 거기에서 또 불리하게 나오니까 또 신청합니다. 백신 아니라는 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얘들 계속 할 거예요. 이런 식인 거예요. 국가기관이 국민들을 상대로 신원들이 잘못을 해놓고 국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혈세를 쓰고 대형 로펌을 선임해가지고 국민을 죽이려고 두 번, 세 번 의료감정 신청 계속합니다. 이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에요. 지금 뭐 헌법재판소 문제 많죠. 선관위 문제 많잖아요. 걔들뿐만이 아니에요. 질병청, 식약처, 국가기관이라는 기관은 싹 다 갈아엎어야 돼요. 저는 이 나라가 바로 잡히려면 국민 절반은 그냥 배달해야 돼요. 어떻게 빨갱이들을 지지하고 그 빨갱이 뒤에 줄 서가지고 서로를 욕할 수가 있습니까? 이 상황이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하고 똑같다. 근데 지금 대통령은 한 명이고 물론 뭐 국가 원수지. 우리랑 이 급이 다르지. 근데 우리는 수천 명이에요. 국민 수천 명. 실제로는 수만 명, 수십만 명일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느 놈 하나 관심 안 가지잖아요.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실내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?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.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지나가는 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.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은 거죠. 이거를 바로 잡으려면 시간이 저는 많이 걸리겠다. 하지만 뭐 우리가 뭐 살아있는 한은 계속 해야 되니까 언젠가는 제가 죽기 전에 뭐 바로 잡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지금 이거 바로 잡으려면 일단 국힘 이 새끼들부터 때려잡아야 돼. 그 다음이 민주당. 그래야 바로 잡을 수 있어요. 정치인 지금 진짜 정치권에 진짜 요만큼이라도 발을 담궜던 놈들은 싸그리 다 잡아 없애요. 그 놈들이 망친 거예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어쨌든 뭐 이렇게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